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잡아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첫 문장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듣는 즉시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좀 있으면, 건강만 좋으면, 아이들만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년간 요양원에서 일하며 1000명이 넘는 어르신을 돌본 김미자 간병사님의 실제 경험담,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진짜 행복한 단 3명의 공통점. 숫자만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1000명 중 단 3명.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분들이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건강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식이 남들보다 잘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 3분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오래된 진실 한 조각을 뒤늦게 발견한 듯한 묘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행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굳게 믿어온 기준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간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했던 3분의 공통점은 우리가 평생 동안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과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대부분 외적인 것들입니다. 돈, 명예, 자녀의 성공, 건강한 몸. 하지만 실제로 말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특히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경제학이나 심리학 논문보다 실제 현장에서 삶의 마지막 구간을 살아가는 분들의 말이 훨씬 깊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의 행복한 노인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원리가 있었고, 그 원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는 박철수 할아버지에게서 시작됩니다. 85세, 중풍으로 왼쪽 팔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고 말도 섞어 하시는 분. 요양원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모두들 이분은 분명 우울하게 지내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며칠 지나고 보니 놀랍게도 요양원에서 가장 밝고 가장 많이 웃고 가장 표정이 따뜻한 분이 바로 박철수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직감했습니다. 이분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간병사님도 며칠 동안 이유를 찾기 위해 지켜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3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50년 지기, 40년 지기, 20년 지기 친구들. 저는 이 장면에서 울컥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건강, 명예, 돈, 역할, 힘. 하지만 진짜 잃어서는 안 되는 건 마음이 통하는 단 한 사람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렙니다. 오늘은 동수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기대돼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깊이 느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지켜내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세 친구 모두 몸이 불편한데도 매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 남은 진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을 멀리서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간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줄 사람, 그 단 한 명을 잃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을 진짜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일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놓쳐버린 인연이 있으신가요? 만약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행복한 노년의 첫 번째 비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분의 삶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평생 놓치고 살아온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이라는 공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희미한 소독약 냄새, 천천히 움직이는 휠체어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드라마 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간병사들. 많은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찾아오는 날에는 웃음이 조금 늘어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하고 길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비슷한 하루들 속에서 박철수 할아버지의 병실만은 늘 다른 온기를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10시가 되면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철수야, 오늘은 좀 괜찮냐? 50년 지기 친구 최동수 씨입니다. 오랜 직장 동료였던 두 사람은 회사에서 퇴직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만나 술 한잔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이제는 술잔 대신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이 놓이고 회식 자리 대신 요양원 병실이 만남의 장소가 되었을 뿐 둘 사이의 공기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은 늙고 약해졌지만 농담을 주고받을 때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장난기와 전기 가득했고 함께 회상하는 젊은 시절의 에피소드들은 두 사람을 순식간에 그때 그 시절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 이영호 씨가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들어옵니다. 야, 철수야, 오늘도 기다렸지? 둘은 같은 동네에서 자라 학교도 같이 다니고 동네 재개발로 집이 흩어질 때까지 거의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시절을 생생하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존재였던 겁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마지막 친구 김정남 씨가 들어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친구로 다른 두 사람에 비해 비교적 늦게 만난 인연이지만 마음만큼은 전혀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옛날 트로트가 나오는데 내 생각이 나더라니까. 이렇게 세 친구가 돌아가며 병실을 찾아오는 모습은 마치 하루 3번씩 마음에 불이 켜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요양원 복도 끝 병실 하나에서 지팡이를 짚은 노인 3명이 순서대로 들어와 한 침대를 둘러싼 채 웃고 떠들고 가끔은 세상을 향해 투덜거리기도 하는 모습. 누군가의 눈에는 그저 나이든 할아버지들 몇 명의 수다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함께 견뎌온 시간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 그리고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다짐 같은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간병사님은 말합니다. 세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때 병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중풍으로 반쪽 몸밖에 쓰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친구들이 오면 꼭 학생처럼 웃으셨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느낍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식들이 매일 찾아오지 않아도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손주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식들하고 이야기하면 괜히 걱정할까봐 다 말하지도 못하고요. 근데 이 친구들 앞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것도 약한 것도 다 괜찮아요. 다 아는 얼굴이니까. 이 고백을 들으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평생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조차 다 꺼내놓지 못하는 말들이 오래된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고 세대 간의 언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자식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아버지, 그런 생각은 이제 좀 버리세요 라는 말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50년 지기 친구는 다릅니다. 야, 나도 그래. 나도 그게 참 속상하더라. 하고 먼저 공감해줍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같은 속도로 늙어온 사람이 옆에서 나도 그렇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을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한 병실, 나이 85의 침대 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준 건 재산 목록이 아니라 함께 늙어온 친구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부터 조금씩 쌓고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연락을 끊어버린 친구, 서서히 멀어진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언젠가 전화해야지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몇 년이 지나버린 관계는 없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만나자, 언젠가 보자, 언젠가 연락할게. 이 말들 뒤에는 사실 지금은 아니야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서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끝까지 이어진 몇 명의 사람을 지켰느냐, 아니냐. 박철수 할아버지와 새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년에 누구 얼굴을 떠올리며 기다리게 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이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대, 70대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떠오른다면 오늘이 그 사람에게 조용히 안부를 전하기에 가장 이른 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전화 한 통이 언젠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줄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어르신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할머니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며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다시 찾아야 하는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 대부분은 오전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십니다.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기운이 나지 않기도 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공간 속에서도 유독 기운찬 기척을 내는 분이 계셨습니다. 89세의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아침 6시 30분만 되면 복도 끝방에서 아주 미세한 기척이 들렸다고 합니다. 간병사들이 출근도 하기 전인데 그 시간에 스스로 몸을 일으켜 천천히 스트레칭을 시작하는 분이 할머니였어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굴리고 손목과 발목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기계 부품에 오일을 바르듯 몸 구석구석을 깨우는 의식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평생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 분 같죠. 하지만 알고 보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운동은커녕 본인 몸을 돌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십니다. 전쟁 이후 어려웠던 시절에 결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늘 정신없이 살아오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8세 되던 해에 큰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시장 바닥에 쌓인 물기를 미처 보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할머니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공포를 온전히 마주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불러야 하고 밥 먹는 자세 하나도 스스로 조정할 수 없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까지 잿빛으로 변해갔다고 해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잃는 거구나. 퇴원 후에도 몸 상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무거웠고 몇 걸음만 걸어도 금세 숨이 찼습니다. 가족들은 위험하니 쉬라고 말렸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인 줄 알면서도
할머니는 자신이 다시 침대에 눕게 되는 상황이 더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분 스트레칭 한 가지씩, 집안에서 방과 부엌 사이를 10걸음씩 오가는 연습, 계단도 하루 한 칸씩. 처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소리 없이 울며 멈추기도 하고, 다음 날이면 근육통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후 11년 동안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몸을 다시 찾는 싸움을 이어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칭찬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하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작은 변화들이 89세의 할머니를 70대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간병사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정말 70대보다 잘 움직이세요.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손동작도 정확해요. 하루하루가 정말 윤이 나는 분이에요. 이 할머니의 가장 큰 특징은 조금 덜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움직이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나아지도록 스스로를 미세하게 밀어붙이는 그 태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복도 끝까지 20m를 걸었으면 오늘은 22m를 걸어보고, 지난주에는 계단을 3칸 올랐다면 이번 주에는 4칸을 도전해보는 식이죠. 그 작은 쌓임이 할머니의 삶 전체를 다시 반짝이게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게 많아요. 체력도 줄고 기억력도 줄고 먹는 것도 줄어들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는 늘릴 수 있어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이가 들면 잃어버린 것들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남은 것 중에서 늘릴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완벽하니까가 아니라 불완전한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낸 것이죠. 이순자 할머니는 단순히 건강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닙니다. 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행복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이라는 것. 노력의 흔적만큼 삶이 반짝인다는 사실을 이 할머니는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불편해졌는지, 어떤 병명인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계신가요? 할머니처럼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움직여 보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건강은 큰일을 해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돌아오니까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한 걸음, 내일 2걸음, 그렇게 쌓아가 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몸의 자유는 삶의 자유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더 소중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머니의 태도는 다음 어르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3번째 어르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의 자유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몸을 통해 자유를 회복했다면 다음 주인공은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87세에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죠.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번째 어르신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분의 삶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이 다시 변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0 넘으면 성격도 습관도 인생도 그대로야. 하지만 최영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단숨에 뒤집어 버린 분이었습니다.
87세라는 나이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김미자 간병사가 처음 할아버지를 요양원에서 만났을 때 그의 첫인상은 조용하고 무표정한 어르신이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말만 조용히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요. 젊은 시절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규칙과 문서와 숫자로 살아온 분이라 그런지 감정 표현이 서툴고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이라는 무게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뉴스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우울해서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지만 거기서도 어색함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만 조용히 떨어져 있는 느낌. 그 낯설고 고독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아주 우연한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옆 침대에 계시던 한 어르신이 종이접기를 하고 있던 그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힐끗 보다가 문득 멈춰서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평온해 보일까? 조용하게 종이를 접고 색을 맞추고 종이를 펴고 다시 접는 일련의 움직임이 단순해 보이는데 묘하게 마음을 끌었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저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지만 할아버지 인생에서는 거대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처음 종이접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손도 굳고 눈도 침침해 작은 종이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꺾을 때마다 손끝이 떨리고 한번 접었다가 틀어져서 다시 종이를 펴면 종이가 구겨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87년을 살았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나. 그런데 신기한 건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중심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다시 나를 잡아주는 작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든 종이약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었어요. 나도 뭔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보다 못하게 된 일을 세기 시작하죠. 그런데 종이약 한 마리로 할아버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아직도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후로 할아버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전엔 종이접기, 오후엔 펜 글씨 연습, 저녁엔 라디오를 들으며 일기 쓰기. 이렇게 규칙적인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고 해요. 오늘은 무슨 글씨를 써볼까? 무슨 문장을 적어볼까? 어떤 종이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볼까? 그런 작은 고민들이 하루를 풍요롭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이 취미들이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가 접은 학과나비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선물되었고 깔끔하게 써내려간 좋은 글귀들은 요양원 복도에 붙여져 모두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일기에 적힌 재미있는 일상은 사람들의 대화 소재가 되었고 그렇게 말수가 적었던 할아버지가 어느새 요양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어르신 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삶의 기쁨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찾는 노력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삶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87세에 시작한 취미가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최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더 어색하고 더 두렵고 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에 파문처럼 퍼져나가며 커다란 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마음을 두드리는 작은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시작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혹은 이 나이에 무슨 취미야? 하고 스스로를 멈추게 만든 적은 없으신가요? 최영수 할아버지의 하루를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취미는 나이가 들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 내일이 조금 더 기다려지는 감정,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은 작은 기쁨, 그 모든 것은 취미라는 작은 날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혹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기대되게 만들까요? 지금 떠오른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김미자 간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과 깨달음이 뒤섞인 감정이었고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작은 희망의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세 번째 어르신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저는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나이가 들었을 때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이켜보니 어느 하나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어르신의 삶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은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그들의 노년을 지탱해준 기둥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몸, 세 번째는 마음의 즐거움이었죠. 하지만 김미자 간병사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행한 어르신들에게도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들은 우리가 흔히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믿어왔던 요소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김미자 간병사님은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잘 나가도, 집이 크고 연금이 많아도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병사님이 들려준 사례들은 그런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환상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이 돌봐왔던 불행한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세 가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을 친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 그리고 작은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취미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젊을 때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었고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으며 어떤 취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0년, 50년을 살다가 노년에 접어든 순간 그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것이었죠. 김미자 간병사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말년에 처음으로 깨달아요. 아, 나는 평생 동안 돈은 모았는데 나 자신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마치 미래의 제가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 저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행복은 절대 나이 들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간병사님은 불행한 어르신들의 또 다른 공통점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오직 일과 가정만 챙기며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70세, 80세가 되면 충격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함께 살던 배우자는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심지어 연락하던 지인들마저 하나둘 떠나면서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크게 했고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했던 말은 정말 씁쓸했습니다. 내 곁에는 사람이 많았던 게 아니었어. 내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 말에서 묻어난 허무함, 공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평생 외롭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몸을 돌보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하다고 생각해 운동도 안 하고 스트레스는 술이나 담배로 해결하고 건강검진도 자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0대 이후부터는 병원과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이런 질병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30년간 쌓인 생활 습관의 결과였던 것이죠.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젊을 땐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어. 하지만 나이 들면 알게 돼. 돈으로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걸. 세 번째 공통점은 마음을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일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일 외의 즐거움, 취미, 작은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하루가 너무 길고 너무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벗어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하루가 너무 무서웠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묵직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것도 불행한 노년을 만드는 것도 결국 지금의 나가 조금씩 쌓아오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책임도 사회의 책임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선택과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의 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김미자 간병사님의 마지막 한마디는 정말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조금씩 쌓아온 것들이 나중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눈앞이 환하게 트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노년이란 선물이 아니라 결과물이며 누군가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 마음속에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겠다고. 관계를 지키고 몸을 돌보고 작은 즐거움을 찾는 일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결론이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어집니다. 김미자 간병사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노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었고,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서 들었던 세 어르신의 이야기와 불행한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 순간 문득 간병사님이 들려주신 또 다른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었음에도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은 80세,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고 운동을 시작했고 취미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바뀌었고 그 변화는 마치 작은 파동이 커져 큰 물결이 되는 것처럼 주변의 삶마저 밝게 밝혀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85세의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파킨슨으로 손이 떨렸음에도 매일 글씨 연습을 하셨고 가족들은 말렸지만
본인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떨리는 게 창피해서 멈추면 나는 평생 멈춘 채로 살아야 하잖아. 떨리더라도 계속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지. 그의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미자 간병사님은 그 글씨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기억을 흐리게 할지라도 마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포기라는 선택이었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조금 해보자 라는 아주 작은 의지라고 간병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현실적인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작게 해야 해요. 큰 목표를 세우면 좌절이 빨리 와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큰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하루 1시간 걷기, 책 1권 읽기, 매일 10명에게 인사하기 같은 목표들. 그런데 이런 목표들은 며칠만 지나면 지키기 어려웠고 그 순간부터 어르신들은 스스로를 탓하며 더 깊은 무기력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김미자 간병사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딱 5분만 하세요. 딱 한 사람에게만 연락하세요. 딱 한 줄만 쓰세요. 작은 성공은 다음 성공을 불러와요. 이 말은 단순한 노하우가 아니라 거듭된 관찰로 얻은 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5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한 분이 몇 년 후 꾸준한 산책을 하게 되었고 종이약 한 마리로 시작한 분이 요양원 복도를 작품으로 채웠습니다. 단 5분의 변화가 5년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간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조건을 직접 만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간병사님은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천 방법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우리의 삶을 단번에 바꾸는 방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오래도록 지켜갈 수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첫째, 진짜 친구 관계를 회복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 친구는 젊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돼요. 서로 웃고 이야기하면 돼요. 간병사님의 이 말은 지나치게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 노년의 행복도 그만큼 단순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감정을 나누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관계 하나가 노년의 고독을 단단하게 막아주었습니다. 둘째, 매일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운동은 건강을 위한 행동이기 전에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은 자신감이 되었고 이 자신감은 다시 마음의 활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나만의 작은 즐거움을 하나 만드는 것. 이 즐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접는 것, 짧은 글을 쓰는 것, 음악 한 곡을 듣는 것,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이런 작은 행위들은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노년의 삶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선물했습니다. 간병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선택할지 말지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연락 한 통, 오늘 5분의 움직임, 오늘 하나의 작은 즐거움. 이 3가지는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씨앗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간병사님의 이 세 가지 원칙이 2500년 전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행복은 결국 인간관계, 몸의 자유, 그리고 마음의 기쁨에서 완성된다는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노년에서도 그대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저는 마침내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이도 이렇게 들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남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을까? 언제쯤이면 마음 편하게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젊을 때는 바빠서 먹고 사느라, 가족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런 생각을 깊이 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아이들이 제 삶을 꾸려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지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남들은 이제부터는 당신 인생을 사세요. 노후야말로 황금기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고 불편할까?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로워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을 뿐 속으로는 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다들 골프 이야기, 자식과 손주 자랑, 투자 이야기로 떠들썩한데 나는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웃고 맞장구를 치다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더 허전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 몸은 분명히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표정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를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새로운 목표를 잔뜩 세우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일까?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노후를 평온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꼭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기, 남의 갈등 속으로 뛰어들지 않기, 너무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내 몸의 작은 신호를 대충 넘기지 않기, 배움을 귀찮아하지 않기,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지 않기, 의무적인 약속에 자신을 갈아 넣지 않기,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없는 걱정에 인생을 맡기지 않기. 이 하지 않음의 선택들이 쌓여 한 사람의 노후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비슷하게 방황하고 계실지 모를 여러분께 제 나름의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거창한 성공담도 아니고 누군가의 화려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이웃들이 이제는 다르게 살아봐야겠다고 결심한 순간들, 그리고 그 작은 결심이 어떻게 노후를 바꾸었는지를 담담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 문장을 건져가시길 바랍니다. 노후를 위한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중심에 두고 살지 않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집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모임에서는 친구들의 평가를.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다 보니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누군가의 상상을 떠올리며 나를 재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심해 보이지 않을까? 저렇게 말하면 철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우리를 너무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경기도에 사는 68살 어떤 할머니는 손주의 돌잔치를 앞두고 옷장 앞에서 한참이나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검은 정장을 입을까?
아니면 마음에 쏙 드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을까? 꽃무늬 원피스를 입으면 분명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저런 옷을 입으면 젊은 척한다고 욕먹지 않을까?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게 제일 예뻐요.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서 꽃무늬 옷을 입고 잔치에 갔더니 아무도 할머니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화사하시네요. 덕분에 잔치 분위기가 더 밝아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겁냈던 건 결국 내 상상 속에서 만든 두려움이었구나.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의 표정이었구나. 그리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옷을 고를 때 남들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하루를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이지요. 또 어떤 어르신은 평생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틀린 말을 했다가 분위기를 망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인대학 토론 수업에서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봤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의외였던 건 아무도 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참 인상 깊네요.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이 어르신은 남이 들었을 때 완벽한 말보다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웃기만 하던 어르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말해주는 믿음직한 이웃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점수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잘 살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칭찬을 들을 때는 잠깐 기분이 좋아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에는 금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준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리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옷, 내가 내민 한마디 말, 내가 만든 작은 하루가 남에게 어떻게 보였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노후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럴 시간도, 그럴 에너지도 이제는 아껴야 할 때입니다. 평생 가족과 일을 위해 남의 눈을 신경 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절반만이라도 나를 위한 눈, 나를 위한 마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면 그 마지막 장에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나의 표정과 목소리가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노후 지혜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남을 신경 쓰지 않기, 남 눈치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기. 이 결심 하나만으로도 노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을 이어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에 대해 계속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소중한 인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가정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람을 만나지만 은퇴 후에는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서 오래된 인연들, 과거의 모임들, 의무적으로 유지해온 관계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도 없고 그만두자니 죄책감이 들고 유지하자니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노후에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도 될까? 아니면 이제는 정리해야 할까? 저도 한동안 이런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연락이 오면 사실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가고 만나고 나면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지쳐 있는 느낌. 그런데 제가 관찰해 보니 행복한 노후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를 줄이는 것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여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72세 박정자 씨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 씨는 중학교 동창인 친구와 4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 기댈 수 있는 사이였고 함께 웃고 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미묘하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친구는 남의 험담, 세상에 대한 불평, 자식들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위로해주는 마음으로 들어주었지만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이상하게 숨이 막힐 것처럼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나서 행복한가? 즐거운가? 아니면 오히려 힘이 빠지는가? 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말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인연을 정리한다는 건 죄책감이 들고 혹시 상대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끊어내지 않고 만남의 빈도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만나던 약속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안부 전화만 주고받는 정도로 관계의 거리를 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필요한 관계와 필요하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내 삶을 지키는 힘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사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선택은 결코 개인적인 예외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집단보다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31% 높고 우울감은 40% 이상 낮았습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한 노인들은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관계를 줄이는 행동 자체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75세 이성호 씨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이 씨는 퇴직 후 갑자기 시간이 생기자 여러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 종친회, 지역 모임, 경로당 모임까지. 처음에는 외로운 시간을 달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술자리 위주의 모임은 건강에도 좋지 않았고 돌아오면 마음이 더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모임 갔다 와도 하나도 밝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이름의 의무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날 이후 이 씨는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만 남기겠다. 대부분의 모임을 정리하고 딱 3명의 친구만 남겼습니다. 그 3사람은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삶은 훨씬 단순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내게 힘을 주는 단 몇 명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구나. 여러분,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내려놓아야 진짜 소중한 관계가 빛을 발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관계를 버린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수없이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락처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편안한가? 아니면 기운이 빠지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됩니다. 둘째, 부담되는 관계는 천천히 멀어지면 됩니다. 갑자기 끊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만나던 걸 2번으로, 2번 만나던 걸 3번으로 자연스럽게 거리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대신 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마음이 편하고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나는 사람, 그런 관계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WHO 역시 노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긍정적 인간관계를 강조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치매 발병률까지 낮춥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관계는 수십 년 된 인연이라도 우리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간관계도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노화도 됩니다. 오히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따뜻하고 깊은 관계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의 2번째 노후 지혜 꼭 기억하십시오. 불필요한 인간관계 정리하기. 이것이야말로 노후를 가볍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일을 더 깊이 걱정하게 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다투면 마음이 쓰이고, 손주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이웃끼리 갈등이 생기면 중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노후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좋은 마음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를 다치게 만들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3번째 지혜는 바로 남 일에 끼어들지 않기입니다. 단순히 냉정하게 살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될 몫을 내려놓아야 나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70세 김순자 씨가 그랬습니다. 김 씨는 명절만 되면 2 아들의 갈등 속으로 들어가 몸과 마음을 소모했습니다. 제사를 누가 준비할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형제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면 김 씨는 항상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큰아들한테 조금 더 양보해라. 둘째, 너도 말 좀 곱게 하렴. 처음에는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갈등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더 크게 싸우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형제는 서로에게 화를 내다가 결국엔 엄마 때문이잖아 라며 김 씨에게 화살을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김 씨는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듯 느껴졌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 있었던 어느 날 김 씨는 2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문제는 너희가 스스로 이야기해서 정해라.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 차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1시간 뒤 2 아들은 서로 사과하며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개입할수록 갈등은 커졌고 내가 물러서자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구나. 그날 이후 김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의 문제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연구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가족 갈등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제3자의 개입이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장기화시키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들의 갈등에 개입하면 문제의 원인이 흐려지고 서로의 책임이 사라지고 갈등이 오히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도와준다는 마음이 갈등을 키우는 역할이 되는 것이지요. 74세 박영호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는 동네에서 중재자로 유명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생기면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오히려 박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어르신이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늘 피곤하고 마음엔 불안이 쌓였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사는 박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무는 선생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박 씨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한 발 물러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자 주민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박 씨는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몸의 피로도 줄어들고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문제, 가족 문제, 이웃 문제까지 모두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가 끼어들지 않아도 세상은 흘러가고 갈등은 자연스럽게 풀려갑니다. 오히려 내가 개입하지 않을 때 관계가 더 성숙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노후 건강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 개입을 줄일수록 노인의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향상된다. 즉, 남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건 내가 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입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남의 인생을 이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의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의 세 번째 노후 지혜 꼭 기억하십시오. 남 일에 끼어들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의 마음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잘해야 한다는 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완벽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 노후에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완벽하게 대접해야 하고, 명절이면 완벽한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무슨 일을 맡아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후 지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필수 원칙입니다. 73세 이정숙 씨의 명절 이야기는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씨는 추석을 앞두고 큰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 모두 15명 가까운 식구가 올 예정이었고 그녀는 완벽한 상차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식재료가 가득했고 장보기 목록은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집안 청소는 작은 먼지 하나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철저했습니다. 명절 전날 새벽부터 이 씨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다가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만들고 잡채 당면의 길이까지 꼼꼼히 맞추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무도 음식의 디테일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들려온 말은 어머니 너무 힘드셨죠? 이렇게 많이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정작 이 씨 본인은 식탁에 앉아 웃고 떠들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음식 채우느라
설거지하느라 주방과 거실을 계속 오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뒤 이 씨는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내가 뭘 바라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지? 그런데 정작 나는 이 시간을 즐기지도 못했잖아.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온 이유는 완벽한 음식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웃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구나. 이 사례는 노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말해줍니다. 노후에는 완벽보다 여유가 더 중요하다. 또 다른 이야기, 75세 최영호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정확함과 철저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준비할 때는 늘 리스트를 만들어 사람들의 좌석까지 배치했고, 자원봉사를 할 때도 시간과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편하다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봉사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고맙지만 너무 철저하셔서 저희가 편하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장점이라고 믿었던 성향이 노후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 최 씨는 일부러 덜 하려고 연습했습니다. 음식 준비도 간단하게 하고 모임 준비도 가볍게, 빈틈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최 씨 본인도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와 동일합니다. 심리학 조사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시니어는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우울감이 증가하며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적당히 해도 괜찮아 라는 태도를 가진 노인은 실제 건강 지표까지 더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너무 잘하려 하지 않는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집안일은 80%만 해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머지 20%는 여유입니다. 둘째, 가족 모임 음식은 절반만 준비하십시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대화를 더 나누는 것이 가족에게 더 큰 선물이 됩니다. 셋째,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집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WHO 노후 건강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잘하려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즐기려는 태도에서 온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평생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더 잘하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후에는 완벽보다 여유가, 성취보다 함께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애쓰던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네 번째 노후 지혜,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잘하려 하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와 노인이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노후를 살아가는 시니어 세대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아픈 게 당연하지. 병원에 뭐 하러 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지혜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건강은 관리하느냐, 아니면 미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71세 김정호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을 계속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 씨는 등골이 오싹했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하고요. 그날 이후 김 씨는 건강을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검진은 빠지지 않았고 걷기 운동과 식습관 개선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1년 만에 혈압은 안정되고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건강 관리를 미루면 몸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하지만 미루지 않고 즉시 관리하면 노후 건강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0% 낮고 치매 위험도 30%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74세 이명자 씨는 오랫동안 무릎 통증을 느꼈지만 나이가 들면 다 무릎이 아프지라며 참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골이 심하게 닳아 있습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수술까지는 안 가셨을 텐데요. 이명자 씨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참았을까? 왜 병원 가는 걸 미뤘을까? 그리고 그녀는 주변 시니어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큰 지혜는 참는 게 아니라 바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참는 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노후 건강은 작은 신호 하나를 무시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노인의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작은 증상이 큰 질병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강을 미루는 시니어 세대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겠지.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이 괜찮겠지라는 말이 노후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기검진은 반드시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기본입니다. 둘째, 음식은 적게, 다양하게, 발효 음식을 챙겨서 드세요. 장 건강이 노후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셋째, 매일 20분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조금 괜찮아지겠지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강조합니다. 노후 건강의 핵심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립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건강관리를 미루지 않는 습관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일을 위해 내 건강을 뒤로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몸, 내 건강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유롭고 활기찬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5번째 노후 지혜,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관리 미루지 않기. 이것이야말로 시니어와 노인이 오래도록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장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이 느려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배워서 뭐 하나?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지.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노후 지혜를 연구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배움은 나이를 막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를 늦춘다.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가장 활발하게 젊어진다. 68세 최은자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 최 씨는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보고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활력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귀찮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 수강생 모집이라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서예야 하며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 작은 용기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첫 수업날 최 씨는 놀랐습니다. 교실 안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과 같은 60대, 70대였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쓰려 하지 마세요. 붓을 들고 종이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바로 명상이고 그것이 치매 예방입니다. 그 말에 최 씨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수업에 참석했고 몇 달 뒤에는 작은 서예 작품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액자에 걸려 있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최 씨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 깨달음은 그녀의 삶 전체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배움을 이어가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고 우울증 위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뇌 영상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사고 능력을 높여준다고 밝혀졌습니다. 70세 박식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는 스마트폰이 어렵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것도 힘들었고 사진을 찍어도 이상하게 나오고 앱을 누르면 갑자기 화면이 바뀌는 바람에 늘 당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찍기 배우면 우리 여행 갈 때 더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그 말이 박 씨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 스마트폰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을 잘못 눌러 사진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고 어설픈 사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감각을 익혀갔고 어느 날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사진 진짜 멋지다. 그 한마디가 박 씨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금은 사진 동호회까지 가입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촬영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인생 후반기에 다시 살아나는 에너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뇌를 깨우고 감정을 깨우고 삶의 생기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WHO는 노인의 지속적인 학습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꾸준한 학습은 치매 예방, 우울증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움을 삶 속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째,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를 찾아 등록해 보십시오. 요리, 그림, 서예, 스마트폰 활용, 악기 배우기, 외국어, 뜨개질,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재미입니다. 둘째,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배움은 경쟁이 아닙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즐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배움을 통해 얻은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작은 작품 하나라도 공유하고 사진 한 장이라도 보여주고
배운 요리를 가족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됩니다. 70세든 80세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시니어와 노인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오늘의 6번째 노후 지혜, 꼭 기억하십시오. 배움을 귀찮아하지 않기.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빨리 시작해야 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6가지 노후 지혜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그 과정에서 정작 나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노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 내 건강, 내 행복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어느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행복은 사람의 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크기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에서 옵니다. 6가지 지혜 중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내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더 평온하고, 더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작은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